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 오후에 또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도 있고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수급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메타버스 기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딱 오시자마자 시장 왜 이렇게 빠지냐고 한숨을 푹 쉬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네, 괜찮아야 되는데, 네. 시장이 왜 이렇죠? 제가 라고, 묻고 싶네요. 예,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야 되죠. 네. 일단 시장 관련돼서 체력 약한데, 거기다가 MSCI 리밸런싱 나오는 또 그날이다 보니까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침부터 미국 시장 상승하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게 되면 기분이 영 찝찝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패턴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MSCI 관련된 얘기는 내일이면 끝날 얘기고요. 그런데 시장 체력이 약하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빠르게 V자로 반등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분위기는 여전히 시장에 또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월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강하게 돌파하면서 저희가 3,300선을 갔었던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선의 지지권 타진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인데 한숨 나옵니다. 네. 표정이 좋지 않으시다고 채팅방에 또 글이 올라와 있는 레몬 아저씨 표정도 좋지 않네요. 상큼 민수님 힘내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힘내볼까요? 네. 그래도 잘 해야 되겠죠. 잘 네. 대처해야 되겠죠. 시장이 벌어진 일, 그래도 현금 갖고 대응 잘하면은 솟아날 길은 있습니다. 솟아날 길은 화이팅입니다. 있고요. 화이팅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대안주로 봐야 되는지 우리도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노텍인데요.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LG노텍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원래 네. 이렇게 10% 정도 급등을 하면은 시장 하락할 때 쭉 밀릴 수 있는데 아직도 5에서 6%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이 시장 안에서도 경신할 수 있었을까요? 기승전 실적입니다. 네, 지금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4,600억까지 전망합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네. 한 4,200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한 12% 늘려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거의 몇 분기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는 그럼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도 괜찮은 이 IT 기기에 대한 변화를 끌어갈게. 일단 LG노텍 하게 되면 또 기승전 애플입니다. 애플이 보여줄 미래를 같이 중요한 밴드로서 이어간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내년에 XR 기기 애플에서 나온다고 하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헬멧처럼 나오진 않겠죠. 좀 애플이다 보니까 이미지 샤프하게 나오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변화. 게다가 또 2023년에는 폴리드 카메라가 드디어 애플에도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 그리고 또 2024년은 예고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이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애플 쪽에서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애플카. 네, 이쪽 자율주행 관련된 애플카와 AR 안경 글라스죠. 이쪽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애플의 앞으로 계획에 맞게 차곡차곡 발맞춰가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런 쪽에서 애플도 신고가인데 네.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은 중요한 밴드로서의 주가 흐름들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노텍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연결된 것들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LG노텍의 스마트폰하고도 있고 자율주행차하고도 있고 여기에 애플의 글라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지금 가장 기대되는 사업 분야는 그러면 그중에서 무엇이에요? 일단은 카메라 모듈 잘하고 있는 거겠죠. 거기에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눈길이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FC BGA. 이 반도체 기판이죠. 네. 이쪽과 관련된 쪽이 이제 성장을 이쪽으로 들어간다. 특히 나머지 쪽도 여전히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지금 3종 세트가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쪽으로 한 1조 투자를 해서 이어가게 되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매출의 한 12% 차지하는 게 전장 부품이죠. 이쪽에 모터 센서 차량용 통신 이쪽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다 좋네요.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LG노텍을 이끌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게 FC BGA라고 했는데 네.
내부적으로 이 FC BGA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고 이 전망, 이 시장의 전망은 밝은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반도체 기판 관련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칩 들어가기 밑에 깔리는 기판이 또 같이 들어가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LG 노텍이 했던 게 통신용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 RFSIP, 영어 막 나옵니다. 네. 그런 쪽과 함께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CSP, 지금 이쪽이 가장 또 중요하게 많이 역할론을 했었죠. 게다가 또 디스플레이에서 판으로 깔려지는 포토마스크 같은 경우가 3개 품목이 글로벌 1위였는데 딱 보다 보니까 앞으로 FC-BGA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FC-BGA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면적은 넓습니다. 그런데 적층을 더 차곡차곡 더 올리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쪽의 뭐 GPU라든가 네. 그리고 또 AMD의 새로운 CPU를 만들 때 거기서 또 잘 적응해서 이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판이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2024년 가게 되면 올해보다 40%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성장할 걸로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텔이나 뭐 AMD나 모두 다 우리 이게 필요한데 투자 좀 해주세요. 물량 많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LG노텍도 1조 원대 투자를 하면서 이를 또 맞춰가겠다라는 쪽이고 앞으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만큼 더 고도화된 게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삼성전기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지금 MLCC 때문에 가격이 잘 안 올라서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FC-BGA에 1조 1,000억 투자하면서 이를 끌어가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끝일까요? 대덕전자, 그 코리아 서키트, 다 심텍까지도 같이 다 증설하면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보여줄 먹거리와 미래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들 증설하고 있죠. 이쪽도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 중견 기업들이 증설하면서 나올 효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탄력들이 훨씬 더 심텍 같은 중견 기업들이 좋겠구나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경우인데 여전히 그래도 IT 기판 쪽의 강자는 이 두 회사죠. 네. 삼성전기, LG노텍. 그래서 이쪽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노텍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내놓았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요? LG이노텍 지금 이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규 접근해봐도 괜찮은지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요. 네. 주가 올라가니까 좋게 말씀드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올해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 2,600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85%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강한 실적에 대한 예고와 이걸 계산하게 되면 올해 예상 PER이 8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응하면서 그래도 앞에 애플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전망치가 내년을 보게 되면 1조 2,700억입니다. 성장하는 게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닐까라는 관점들인데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좀 변하고 내년도 적어도 한 20%는 성장하겠다. 한 또 영업이익 1조 5천억대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주가 탄력들이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뭐 40만 원대, 즉 지금 시총이 7조 5천억대 정도 되는데 7조 5천억이면은 지금 한 해 수익이 한 8천억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한 10조대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앞으로 50% 업사이드를 해줘서 40만 원대 들어가는 논리가 맞는데 내년에 대한 상황들을 아직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많이 올라서 이런 얘기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며칠 전에 눌림목 때는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차라리 센 종목을 사야 되니까 이런 쪽은 매매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또 분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40만 원 간다고 덜컥 사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눌림목은 잘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LG이노텍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에 상승 배경에 메타버스, 이 AR, 뭐 VR 글라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것보다도 그냥 LG이노텍이 갖고 있는 본업 그리고 실적에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LG이노텍에 대한 의견 주셨고 그럼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기사를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장은 힘들어도. 네,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이 네.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NFT 관련된 적용 기술이 이제 실생활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앵커님 명품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돈이 없어서 못 사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주식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근데 만약에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이거를 메타버스 환경에서만 해서 NFT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럼요. 명품들도 그냥 아예 실물 자체를 NFT 기술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명품 회사들이 가장 골머리라는 게 이런 그 모조품. 모조품. 죄송합니다. 그냥 나올 뻔했네요. 모조품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소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실물 자체를 QR코드나 아니면 NFT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즉 이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핸드폰 줘보세요. 딱 찍으면은 진품인지 아닌지 판명이 되겠죠. 이런 기술들이 명품 회사들이 벌써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장 진심인 회사가 구찌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고차도 마찬가지죠. 네. 중고차도 보면은 허위 매물이니 이상 뭐 한 등록이니 이러면서 말이 많은데 이쪽도 실물 자체를 NFT화 시키게 되면은 전 거래 소유주가 누구고 그다음 누구고 이런 흐름들을 쭉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부터 또 저희가 얘기하는 당근 잘 아시죠? 네. 네, 당근 마켓 같은 리셀 시장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근데 중고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NFT가 활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NFT가 활용돼서 단순하게 가상현실 쪽에 이어가는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들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냐? 네. 네. 제가 지금 갈 길을 잃은 듯한 느낌입니다. 네, 갑자기 기사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만큼 이제 피부에 많이 다가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카메라 쪽이다 보니까 애플만 바라보겠느냐? 삼성도 좀 바라봐다오. 파트론입니다. 그래서 파트론 대부업체 아닙니다. 론 아닙니다. 파트론, 네. 파트론인데 삼성전자 영향력도 당연히 내년에 이어질 요즘 애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힘이 많이 잃어진 느낌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IT 기기 쪽엔 강자죠. 그런 쪽에서 영향력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변화는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카메라 쪽에서 주축인 흐름들 쪽에서 한 700억이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이고요. 내년은 870억, 한 23%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수치가 보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스마트 기기 관련된 디바이스 쪽이나 그리고 또 센서 쪽, 그리고 또 5G 통신 쪽과 함께 전장 관련된 쪽은 그렇게 강하게 업사이드를 안 줬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신사업 쪽에서 보강돼서 이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LG노텍처럼 실적의 업사이드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파트론 자체도 지금 실적 대비 한 올해 PR 10배 수준 정도의 주가인데 아마 충분히 더 확장세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눌림목도 찾아봐야 되는 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파트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G노텍의 여러 가지 재료 부자들 속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실적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에 집중을 하셨고요. 이 LG노텍이 애플과 엮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걸 봤을 때 그럼 삼성과 엮일 또 다른 카메라 모듈 또 카메라 관련주 또 성장 실적이 나올 정말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파트론이 꼽혔네요. 오늘 LG노텍과 파트론 이야기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